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모든 영상에는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이 보이지 않는 영상이 있다면 유튜브 자막을 켜주세요. 자, 상체 비만에 대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상체 비만은 상체에 피하 지방이 많은 것이고, 이 피하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단보다는 운동이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계속 상체 비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부위에 문제가 있거나 하고 있는 운동의 종류가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상체 비만과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앞에 영상에서 내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좋은데, 오른쪽 위에 앞에 영상 링크 나가고 있으니까 앞에 영상 보지 않으신 분은 클릭하셔서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운동을 시작을 할 때 대부분 하체를 활용한 운동을 주로 합니다. 러닝머신이나 사이클도 하체를 주로 활용하는 운동이고, 방송에 나온 뒤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계단 오르기 운동도 하체를 활용한 운동이죠.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체 피하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체 근육량을 늘리고 근육을 사용해서 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체 위주의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하체 피하 지방만 빠지고 상체 피하 지방은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체 운동하지 말고 상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상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인식을 해서 상체와 하체 운동을 모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편한 일을 선택을 하죠.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된다면 그나마 내가 잘하는 과목을 공부하는 게 편하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내가 잘하는 과목만 공부를 하고 내가 잘 못하는 과목은 그냥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상체는 하체에 비해서 근육량도 적고 평소에 상체 근육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운동을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반면에 하체는 상체에 비해서 근육량도 많고 평소에 걸어다니면서 하체 근육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운동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상체 운동보다는 하체 운동이 편하고, 그래서 무의식 중에 하체 위주의 운동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하체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상체 운동이 하기 싫어서 하체 운동만 한 다음에 어쨌든 운동은 했으니까 알아서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고 공부하지 않은 과목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내가 상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상체 피하 지방은 잘 빠지지 않아요. 제가 팔뚝살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데 상체 운동을 해서 팔의 근육량이 늘어나면 팔이 너무 굵어지지 않을까요? 여자는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굵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운동을 하니까 진짜 굵어지더라고요. 실제로 꽤 많은 여자분들이 이런 이유로 운동을 기피를 하죠. 여자는 남자보다 근육을 만들기 어렵다. 여자에 비해서 근육을 만들기 쉬운 남자라고 하더라도 운동으로 근육량이 많아져서 팔이 너무 굵어질까봐 고민을 하지 않는데, 근육을 만들기 어려운 여자가 근육 때문에 굵어질까봐 고민하는 것은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굵어지는 경험을 하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애초에 남자와 여자는 신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질문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답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아무리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육 때문에 팔다리가 너무 굵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실제로 운동을 해보면 굵어지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했으니까 관련 내용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위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팔 운동을 해서 팔의 근육량을 늘리면 팔뚝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팔 운동 열심히 해도 팔뚝살 빠지는 거 아니라고 하던데요. 자, 영상 앞부분에서 운동 관점에서 피하 지방이 안 빠지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했었죠. 첫 번째는 운동을 하는 부위의 문제고, 두 번째는 운동을 하는 종류의 문제라고 했는데,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하는 일반적인 운동으로는 피하 지방이 잘 안 빠지는 게 맞습니다. 애초에 이런 운동의 목적은 근육에 자극을 줘서 근육량을 늘리는 건데, 근육량이 늘어났다고 바로 피하 지방이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자, 지난 영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육을 사용해서 열을 만들고 그 열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피하 지방이 방해가 되어야 빠져요. 자, 그러니까 근육량을 늘려야 되긴 한데 근육을 늘려야 되는 이유가 그 근육을 사용해서 많은 열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는 운동은 목적 자체가 근육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저런 운동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팔 운동을 한다고 팔뚝살이 빠지는 게 아닌 건 맞아요. 팔뚝살을 빼려면 늘어난 근육을 활용해서 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열을 만들어주는 운동을 니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니트 운동이 뭐예요? 니트 운동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었죠. 지금 오른쪽 위에 링크 나오고 있으니까 니트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니트 운동 영상 보고 왔습니다. 니트 운동이 뭔지, 그거라면 왜 피하 지방이 빠지는지는 알겠는데 그 영상에서는 복근 운동이랑 허벅지 운동을 예시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팔뚝살이나 등살을 빼려면 어떤 니트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팔뚝살과 등살을 빼는 니트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영상이 두 개가 나오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에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영상이 상체 비만 3부가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